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일약품은 캐펜텍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동안 도매상 칭호는 1위인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타이틀을 제일약품이 가져왔습니다. 제일약품은 2010년부터 상품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2020년에 돌아서는 76%가 남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순위를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요. 유한양행이 1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매출 순위 1위는 유한양행인데요.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업계 1위가 아닙니다. 2018년에는 3%, 2019년에는 0.8%로 1%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지금 영업이익률은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도매상 타이틀은 유한양행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동안 말을 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이 여기 있는 제일약품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제일약품도 마찬가지로 매출 순위를 보면요 1277 2위인데 영업이익률이 유한양행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 0.1%로 엄청 낮아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한양행에서 제일약품으로 타이틀이 넘어갔다고 한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유한양행보다 더 낮습니다. 유한양행은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는지 뭐 R&D,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것에 힘을 쓰면서 제품 의존도를, 남의 제품에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과가 난 게 있죠. 애로를 했는데 1조 원에 가까운 것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내시지 치료제 같은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슈가 됐고 상승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한양행은 이제 시작 개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반면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R&D보다는 상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제일약품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2020년 1분기 제일약품의 재무제표인데요. 매출액이 170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1700억 원이고요. 이 매출 가운데 제품 매출이 여기 보이는 399억 원, 그리고 상품 매출이 130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것은 자사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아웃소싱을 했든 어쨌든 내가 만든 게 제품인데요. 이 상품 매출이 지금 제품 매출의 거의 3배죠. 얘가 400억이고 얘가 1300억 원이니까 거의 3배 수준이 상품 매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의 이 상품 비중은 꾸준하게 높아져 왔는데요. 2017년에는 74%, 2018년에 77%, 2019년에 77%, 2020년 1분기에는 76%.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77%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 제품이 아니라 남의 제품을 들여와서 마진을 얹어서 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약품은 2017년 6월에 제일파마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품 비중은 계속해서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약간 제일파마 제일그룹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10년에 제일파마홀딩스의 상품 매출 비중이 53%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70%를 넘어섰는데 이게 지금 인적 분할된 회사 제일약품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하나의 뭐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상품 매출 비중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제일약품은 지금 매출 비중이 7위거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입니다. 이 중에 7위인데 타 제약사의 매출을, 그러니까 제품을 도입을 해가지고 웃돈을 얹어서 팔아 마진을 챙기는 형태로 외형 성장만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영업 마진율이, 영업 이익률이 10%를 넘긴 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약품 2018년 19년만 해도 거의 1%대에서 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았던 게 2010년에 9.89%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고 그때 1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연간 R&D 투자 비용도 연매출 대비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R&D 투자를 거의 이제 할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남의 상품만 가져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 5월 13일에 제일약품의 영업이익률 1%를 끊기 위해 자회사를 세워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즉 신약 개발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사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건데,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회사가 돈을 잘 번다. 뭐 규모의 차이, 절대 규모를 볼 수는 없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다. 만약에 내가 100억을 팔았다. 영업이익률이 10%다 라면은 그 중에 10억을 내가 건져갈 수 있는 건데, 100억을 팔았는데 영업이익률이 1%라면은 1억밖에 건져갈 수 없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건 당연히 이쪽이 더 높겠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에 좀 문제점을 느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대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훅 적자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그 낮은 영업이익률인데, 이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이 신약 개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다. 결국에는 상품 매출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상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약품이 그 중에서도 이제 업계 1위로 거의 70%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인 것도 이걸 생각한다면 거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업계 상품 매출 비중 평균이 30% 중반인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거의 2배 정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 매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품이 아니라, 남의 제품이 상품이 아니라, 이걸 사오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을 만든다. 즉 신약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품 매출 비중을 줄이려면은 당연하게도 상품 매출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제조하는, 내가 만든 신약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끊기 위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일약품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PARP가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핫해지고 있죠.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상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된 건 요거고, 이것도 거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쓰이냐, PARP 같은 경우에는 DNA를 수리하는 건데요. PARP 저해제로 약을 씁니다. 그러면은 DNA 수리를 억제를 해가지고 얘가 수리를 잘 못해서 얘도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요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 작용도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보솜은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거고요. 세포 속에 있는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생산된 단백질은 이제 온몸으로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뭐 항체,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체라는 거 많이 들어보지만은 면역 글로불린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항체랑 면역 글로불린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면역 글로불린이고 면역 글로불린이 항체입니다. 아까 봤듯이 리보솜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 글로불린 항체는 플라즈마 세포에서 생성되고 분비가 됩니다. 생성도 여기에서 하고 분비를 하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B세포 같은 경우에 요거랑 결합을 하면은 이 플라즈마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면은 항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청 성분 중에서 면역에 중요하고 역할을 하는, 항체 작용을 하는 그런 단백질을 총괄하여 부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뭐 항체라는 것은 요거랑 요거 같은 거에 대항하는 단백질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A가 체내에서 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면역 글로불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아까 봤듯이 형지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B가 형지세포로 되고 여기에서 항체, 면역 글로불린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항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됐는데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가까이 보면은 좀 잘 모르겠지만은 저 부분이 요거를 지금 요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항원이거든요. 이거를 안티바디가 항체거든요. 안티젠이 항원이고 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아까 위에서 봤던 바인딩 사이트입니다. 바인딩이니까 이게 꽉 이렇게 결합을 딱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제일약품이 아니라 현대약품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 현대약품도 영업이익률이 1%대인데요. 이거 탈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약 개발이다. 남의 제품을 사와서, 즉 상품으로 아무리 매출을 만들어 봐야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생존을 위해서는 신약 개발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약품보다는 좀 나은 경우는 뭐냐면, 현대약품은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2017년에는 37%, 30%대는 업계 평균이거든요. 그 다음 2018년에는 34%, 2019년 30%로 꾸준하게 대략 3%포인트씩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영업이익률이 1%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상품 매출이 줄어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연구 개발비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즉 신약 개발을 위해서
R&D 비용을 지금 넣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지, 이게 가시화가 될 때, 성과가 가시화 될 때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핵심은 제일약품, 현대약품 둘 다 영업이익률이 1%대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거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신약 개발. 제약회사가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상품 매출을 줄이는 것, 즉 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R&D 투자를 많이 해서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HLB 신약 개발 회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영업이익률 상위 기업은 어떠냐? 상위 기업도 반드시 이제 뒤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영업이익률이 10%대에 달하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5년 경상 개발비가 8천억 원입니다. 업계 거의 1위 수준이거든요. 다른 데들 좀 많은 회사들 보면은 4천억, 5천억인데 거의 2배 수준으로 한미약품이 연구개발비를 5년간 썼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에 거의 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돌파구로 삼거나 이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LB도 그 중심에 있다라는 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